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일용 근로자하고 단시간, 그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일용직 근로자 되어 있는데, 요건 좀 민망하지만 요건 좀 잘못 좀 편집이 됐어요. 이건 제가 좀 잘못 친 거고요. 그 일용직 근로자 할 때 이 용자가요. 그 나중에 이제 한자 사전을 찾아보시면 날품팔이라는 뜻의 용자예요. 그러니까 그 날품팔이라고 해서 뭐 어떤 좀 그 수준이 낮은 단어는 아니고요. 예전에 산업화 이전에 어떤 이게 단위라 하루 단위나 이렇게 버는 건데, 그거를 짧게 그냥 한 날 한 날 하는 걸 일용이라고 그러고요. 매일매일 항상 하는 걸 상용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일용인데 단시간으로 가고 단시간인데 일용으로 가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이쪽하고는 뭐 너무나 많이 헷갈리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요. 자,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요. 근로를 제공한 날 해서 일 또는 이제 시간 해가지고 이게 꼭 단시간 근로자의 그 시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서 자꾸 시간 들어가서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일단 날이라고 하는 요 날일자가 들어가는 거에 주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건설 일용직, 하역 일용직은 딱히 어떤 기간의 정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세법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 일용직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만 보시게 되면은 3개월까지는 일용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쪽에서는요 지급 주기를 좀 최소한 분기, 요즘에는 이제 또 한 달 단위지만 그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는 의미이고요. 건설 일용이나 하역 일용직은 말이 사실 일용직이지만 거의 준상용직에 거의 부합하는 만큼 오래 일을 해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어떤 흔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점 확대되는 4대 보험 쪽에서는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이게 특이한 게 일용직이 근로기준법상 정의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은 일용근로자란 통산에서 1개월 미만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국민연금도 지금 1개월 미만인 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가 통산에서 1개월 미만이면 지금 일용근로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각각 했는데, 예전에는 이쪽이 가입률이 낮았고 어떤 전산이나 이런 자료의 공유가 느렸을 때는 이쪽 자료가 이쪽하고 일치되는지 이관되는지도 몰랐다가요, 현재는 즉시 빅데이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기준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일용직이다. 1개월 미만. 근데 여기서 1개월이란 뭐냐면 9월 9일 날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달 10월 8일 날 이 끝단까지 일하신 분이 1개월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10월 7일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1개월 미만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상태적으로는 별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10월 달 같은 경우에 10월 달 그냥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9일 일하셨고 9월 달에는 8일 일하셨고 11월 달에는 7일 일했어요. 자, 이러면 들어온 날로부터 끝날까지는 분명히 1개월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일수를 보게 되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요럴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8일 요건이 들어가요. 8일 요건. 8일 미만이게 되면은 그 한 달 그 안에서 8일 미만이면은 일용으로 봐가지고요. 1개월 미만에 준하는 걸로 해석을 해줘서 고용보험은 가입이 돼야 되지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서 일용직은 없었어요. 일용직 실업급여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8일 요건을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건설 일용직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 일용직은 앞서 1월 60시간 기준인 소득 요건 말고 그 근로시간 요건도 또 들어가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 요건까지 들어가서 1, 2, 3단계를 다 패스해야 적용 제외예요.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촘촘하게 정리하시기로 하고, 지금 보는 거는 일용과 단시간의 비교예요. 자, 비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운을 띄우고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소득세법에 대한 정의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로 가름을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현실적인 구분자, 구분 요인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세금 신고하실 때 있잖아요. 세금 신고하실 때 일용지급조서라고 하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국세청에서는 일용직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고, 각 4대 보험에 통지해 줄 때 일용지급조서 일용근로소득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일용직이라고 통지를 해주고요. 그러면 1개월 미만이면 상관없고 1, 2, 3차월 계속 들어올 때 8일 요건을 따지는 게 첫 번째로 국세청에 들어간 이 신고 자료로 그 파이프라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많이 신고하는 이유는 이제 유명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장점과 15만 원 이하 금액은 사실상 과세가 안 되니까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궤를 맞춰서 고용노동부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들어갔을 때 이른바 일용직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이거를 입증을 해 주셔야 되고, 가끔 건설 현장이나 일반 일용직도 상태적으로 3개월이다 그러면 기간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이 일맥상통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4대 보험에서는 일용직이구나 해서 일용직에 대한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초단시간 근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져가는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분들은 상용직이에요. 자,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이 아니라 세법상 상용이고요. 연말정산 대상이 들어가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단시간 근로자는 그냥 상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초단시간은 별도의 부가보를 통해서 산재보험만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로소득 지급명세 그 제출 대상이고요. 간이세액표 적용하지만 거의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실상 그냥 있는 그대로 적법하게 빼시는 거예요. 적용 제외가 되는데, 내부에서는 이거라고 인지를 하셨는데 그 국세청에다가는 일용지급조서,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다가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거라고 주장을 하셔도 이쪽 태클을 타게 되면은 건보하고 국민연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요. 그러면 애초부터 들어갈 때 이게 이분이 진짜 일반 단시간인지 초단시간인지, 즉 넓게 보면 상용직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용직인지를 완전히 그 분류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초단시간이었다, 1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요,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그 지금 저기 일반적인 상용 취득 상실 신고로 가시고 근로소득 지급명세 내주시고 국민하고 건강을 적용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8일 미만이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국세신고는 이렇게 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은요, 이 국세청 자료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쪽 기준해 가지고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쪽에서는요, 별도의 신고 절차, 유명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있고요. 건강하고 국민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용직과 같이 취급에 당하기 때문에 취득 상실만 들어가지 이러한 신고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은 여기 문화예술인 노무제공자 특고까지 들어가지만 일단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에 해당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 화면이고요. 여기 근로일수, 그 다음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 잡는데 이게 토탈 그 국민연금 건보로 넘어가서 60시간 이상으로 체크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초단시간으로도 못 빼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에 있는 일용직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용직 같은 경우는 8일만 알고 계시는데 일수요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을 때 일수요건을 적용받는 분은 건설 일용직이고요. 그 부가적인 그 조건으로 60시간 근로시간 요건이 또 있어요. 일반 일용직은. 거기에 국민연금은 올해 끝판왕으로 월 22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에 기반이 되는 게 이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건보에서 국민연금에서 땡겨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총액은 이제 과세소득인데 보통은 이제 일용시장은 임금총액하고 과세소득이 거의 일치를 해요. 일치하는 이유는 비과세를 따로 그렇게 특정해서 빼진 않는데 사실은 이 일용직 근로자, 예를 들어서 생산 일용직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요 한도 없이 비과세인데 그쪽까지는 뭐 많이 하는 건 제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참고로 뒤에서 실업급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들어간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지금 그 나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 그 180일 요건 중에 90일 이상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일수의 합계가 나와야 이 정도는 돼줘야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일용직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요, 이 확인 신고는 취득과 상실, 줄여서 취상이라고 그러는데, 취상 신고로 그냥 인정되는 신고예요. 그래서 상용직과 일용직의 결정적 차이는요, 고용산재 쪽에서 일용직은 이러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들어가고 취상으로 가름하고 끝. 상용직은 들어올 때 취득신고 한 번, 나갈 때 한 번. 이렇게 마지막 그 일한 날의 다음 날로 상실하잖아요. 그 절차가 가장 큰 대별점이고요. 이러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세청에도 일용지급 조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계약서도 일용직용으로 써주셔야 되고 분리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상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고 이 상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들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취득하고 상실해 주는 건데 고용보험은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일반 단시간은 다 들어가고요. 국민연금도 다 들어가고 건강보험도 다 들어가는데 그 여기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 초단시간으로 들어가는 이분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고요. 월 60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고용보험은 석 달 이상 일했을 때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된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때마다 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큰 줄기의 흐름을 꼭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되 일용과 상용이라는 이 개념하고요. 계속 반복되지만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대 보험법상 일용으로 각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통지가 된다라는 거를 꼭 그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 4대 보험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